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장수 시즌2 정부경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 후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 주목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주가는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LG전자를 필두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여러분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움직임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와 언제든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죠.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내일 이제 옵션 만기 날입니다. 옵션 만기 날인데 변동성이 없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시장이 4월 달 들어서면서 조금 바뀔 기조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폭락보다는 이제 상방향으로 봤었었는데 상방향이 맞긴 맞았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자, 시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심 이론으로 보나 동기간으로 보나 지금 시장은 지난번에 있었던 8월 달에 자, 요때 8월 달 작년 8월 달에서의 요 박스권 과정을 지닌 이후에서 그래도 상승하는 그래도 재미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펼쳐졌었는데 지금은 올라가긴 올라가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종목들이 뭐만 움직이냐면 가상화폐 관련주들, 두나무 관련주들 이쪽들만 폭등 나오죠. 우리기술투자라든지 ATM 인베스트먼트라든지 TS 인베스트먼트, 뭐 DSC 인베스트먼트, 대성창투, 창투사 관련주들만 폭등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윤석열 관련주 해가지고 대선 관련주 쪽에 가고 폭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 이제 재보궐 이슈는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아마 관련 그쪽 뭐 테마주들은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테마주의 흐름들이 완전히 이제 시가총액 작은 정치 테마주라든지 일부 이슈에 따른 종목들만 강세를 보여주니까 전체적인 종목들은 어제도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개인들의 투자의 심리라든지 재미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인데 버텨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시장 자체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시장이 빠지진 않아요.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오늘도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어제와 다름없이 체감은 비슷할 겁니다. 막 계좌가 무너지거나 손실이 막 늘어나진 않아요. 그렇다고 막 늘어나진 않습니다. 일부 몇몇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뭘 잘 건드려서 그 종목, 차별화라 그러죠. 뭘 잘 건드려서 그게 20% 폭등이 나오거나 뭐 30% 폭등이 나오거나 상한가를 가거나 그런 흐름도 오늘도 보면은 대원미디어가 12.8% 올라가고 또 창투사 관련주들이 또 뭐 강하게 움직이든 강하게 움직이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소비주 관련주들 나중에 순환매가 분명히 나올 거라 봅니다. 근데 먼저는 경기 민감주예요. 근데 어제를 보니까 원래 다음 주에서 얘기를 하려다가 조금 미리 좀 일찍 얘기하겠습니다. 증권주 잘 보셔야 돼요. 예전에 이제 트로이카라 그래서 건설, 증권, 은행을 유동성 장세에서 움직이는 트로이카라고 옛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이전에서는 2000년도서부터 해서 2008년도까지는 트로이카 관련주 그러면은 트로이카가 주도주였어요. 그게 뭐냐? 건설, 증권, 은행.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유동성 장세에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건설주라든지 증권주라든지 얘네들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 이후에서 계속 빠지고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뭐 건설주 막 망하려고 막 여기저기 이상한 얘기들 나오고 그러니까
부실 때문에 그렇죠? 부실 때문에 뭐 여기저기 이제 건설사들도 망하는 흐름들이 2008년도에 많이 좀 펼쳐졌었는데 그게 지금 벌써 2021년이니까 10년이 넘었잖아요. 13년째가 되니까 이제 다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증권, 은행 이쪽 잘 보셔야 되고 경기 민감주들, 철강, 조선 이런 쪽들 좋긴 좋은데 좀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저는 건설주들 잘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IT 부품주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거든요. 누구나 다 예상을 했었던 설마 여러분들이 몰랐습니까? 근데 기사는 뭐 깜짝 실적이 나왔다.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까, 여러분들?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삼성전자 실적 궁금해가지고 어저께도 그저께도 지난주 다 찾아봤을 텐데 이미 증권사에서 실적 9조 5천억 정도 많이 보는 데는 10조까지도 예상을 한 데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9조 5천억 정도로 대부분 일주일 내에서 기사들은 거의 9조 5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9조 3천억 나왔죠? 예상대로 나왔죠? 그래서 좋은 건 맞는데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이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럼 삼성전자는 그러면 빠지느냐? 아니에요. IT 반도체 쇼티지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계속 IT주들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 있습니다. 올해가 끝이고 내년에 안 좋거나 아니면 이번 분기 1분기 안 좋고 2분기 안 좋으면 빠지는 게 맞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더더욱 좋을 거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재미가 없을 뿐이지. 오히려 건설주 섹터나 증권주 섹터가 근데 더 재미있을 거예요. IT를 한다라면 삼성전자보다는 순환할 수 있는 증권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이런 쪽이 더 나은 것 같고 아니면 IT 섹터에서 공략하겠다라 그러면 하이닉스가 돌파가 되거나 하이닉스가 강세로 움직이면 IT 부품주 아니면 LG 디스플레이가 오늘은 좀 눌리는데 제가 또다시 강세를 펼쳐지게 되면 OLED 장비주 이런 식으로 중소형주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시장은 급락은 없을 겁니다. 내일도 마찬가지 옵션 만긴 날인데 그냥 이러려니 하면 됩니다. 시장은 급락은 없어요. 급락 나올 일도 없고 대신에 재미는 없습니다. 계속 행보를 하다가 종목들을 어떤 거를 버티고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건설주, 플러스 증권주, IT 부품주, 소비주 이런 쪽들을 보면 미래가 창창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요일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에 선반영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슈 짚어봤고요. 오늘 시장 흐름 살펴보면서 주목해볼 만한 업종도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주 종목 중에는 삼성물산이 1.6% 소폭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매수가 미도달한 종목들도 좀 보이고요.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에는 원익홀딩스와 HDC 현대산업개발 표적 종목으로 올라왔고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63.6%입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건설주의 현대건설이 올라와 있네요.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어제는 HDC 현대산업개발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현대건설을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주들이 최근에 이제 수급들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건데 시간을 길게 보면은 하락 방향으로 빠지는 일보다는 우상향으로 다시 올라갈 일이 많은 그래서 철강주 다음으로 건설주가 따라갈 거고 그리고 증권주가 그 다음에 움직일 줄 알았더니 오늘 증권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실적이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도 실적이 좋을 거란 얘기 때문에. 근데 증권주 가면요. 예전에서 그랬습니다. 10년 전에, 훨씬 전에 12년 전, 13년 전에는 어떻게 보냐면 증권주 움직이고 그다음 건설주 움직이고 또 건설주 움직이고 증권주 움직이고 요랬던 그러니까 순환매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보험주로 순환하거나 은행주로 순환하거나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금융주 쪽에서 순환하다가 이제 건설주 쪽으로 돌아가다가 해서 트로이카. 그래서 은행, 증권, 건설 이게 돌면서 순환하면서 움직였던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서브프라임 이후에서 이게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당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빠지기 바빠서 그랬는데 지금은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간간히 제가 증권주들도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섞어서 어제도 얘기했고 지난주도 얘기했고 간간히 설명을 했는데 증권주들이 은근슬쩍 갑니다. 그래서 증권주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고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HDC 현대산업개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C 현대산업개발 차트는 괜찮아요. 수급도 괜찮고요. 어제 29,800원에서 어제 시장이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폭락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 여기서 쭉 밀렸지만 뭐 그래봤자 뭐 장중에 2% 정도? 그래서 어제 종가상으로 한 2% 정도 밀렸다가 지금 다시 들어주면서 지금 손실은 마이너스 한 0.5% 정도 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텐데 모양이 유지가 되고 있죠.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추세도 유지가 되고 있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눌림목이라 그럽니다. 눌림목. 그리고 다시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가면서 위쪽 방향 움직이면 차트가 바닥에서 우상방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리고 지금 증권주의 흐름들도 건설주와 비슷했는데 어제 전까지는 그 흐름들이 별로 움직임들이 없어서 증권주가 움직일 때 좀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봤는데 오늘 증권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건설주가 움직이게 되면 증권주 흐름과 비슷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오늘 움직여주는 증권주들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일단 가벼운 쪽 한양증권. 오늘 한양증권. 그러니까 건설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서 튀면 이렇게 튀면은 증권주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건설주가 증권주처럼 이렇게 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증권주의 순환매가 나오면 건설주 쪽으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주는 좀 그렇고 은행주는 최근에 먼저 움직였고 근데 보험주도 최근에 좀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 순환매는 이제 건설주가 될 것 같아서 오늘 건설주를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한양증권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상상인증권이라고 있어요. 상상인증권도 지금 바닥에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유화증권, 그 다음에 이베스트 투자증권 엄청 강하죠. 전고점 이미 돌파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돌파되기 직전에 요까지의 모양이 바로 지금 건설주들의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이렇게 움직이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돌파가 되면 건설주의 흐름들이 나올 텐데 HDC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고 좀 이따 말씀드릴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돌파하면 지금 증권주의 흐름들이 이거 똑같이 생겼잖아. 차트는 종목의 업종별 순환매라 그러죠. 순환하게 돼 있습니다. 지수가 건설주가 지금 움직이게 되면 건설주만 내리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실제 저는 그래서 어제 어디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서 얘기했던 제가 공개 방송은 최근 안 했으니까 뭐 저녁 방송에 얘기했겠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뭘 보고 있냐면 이 지수를 뚫어줄 뭔가 이 방어선을 뚫어줄 뭔가의 그 히어로가 필요하거든요. 주도주가 필요한데 기존 주도주가 IT면 IT가 그러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좀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건설주가 해주든 철강주가 해주든 증권주가 해주든 아마 이게 어제 했던 것 같아요. 어제 이쪽에서 선봉장이 나와서 이거를 조금 좀 시원스럽게 좀 움직여주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종목들을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오늘 지금 증권주들이 좀 그러네요. 자, 어쨌든 건설주가 얘도 나중에 순환매가 나서 움직이면 좀 전에 봤었던 증권주처럼 비슷하게 움직이는 건데 이베스트 투자증권 뚫었습니다. 지금 증권주 굉장히 강해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그리고 신영증권 요거는 아니고 교보증권 모양 이쁘죠. 바닥에서 지금 강하게 튀고 있고 드디어 증권주들이 역할을 해주나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나투자 얘는 저기 두나무 관련주로 해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애로 두고 대신증권 증권주들 얘는 이미 강했죠. 그리고 KTB 투자증권이 오늘 폭등. KTB 투자증권이 폭등. 그다음에 현대차증권 얘도 지금 오늘은 강세인데 다른 쪽에 비해서는 전고점에 아직 저항이 있어서 그리고 SK증권도 어제 제가 이제 상담 방송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크게 갈 거다. 일단 1,000원은 무조건 돌파할 것 같으니까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SK증권 그리고 유안타증권 지금 24% 폭등.
일단 증권주 흐름들이 모조리 다 강합니다. 모조리 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서 이제 대형 증권인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도 지금 따라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저쪽은 무거워서 그래요. 이쪽 애들은 가벼워서 유진투자증권 이런 애들은 가벼워서 6%, 7%, 23% 급등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좀 고민 좀 했죠. 오늘 그냥 증권주를 갖고 나올까, 건설주를 갖고 나올까 했다가 오늘은 일단은 건설주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다음 주에서는 증권주 쭈르륵 가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증권주의 흐름들이 시원스럽게 움직여주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이 증권주가 움직여줘야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주가 없어요. 그렇죠? 증권주들이 대부분 투자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뭐 어느 방송 채널이나 아니면 어느 그 신문지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신문 채널을 보더라도, 경제 채널 어딜 보더라도, 뉴스를 보더라도 철강, 조선, 뭐 해운, 건설 뭐 이런 쪽들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아도 증권주를 봐야 된다라고 1순위를 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어제까지는 얘네들이 꾹꾹 눌러놨기 때문에 안 움직였으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증권주를 공략을 하나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증권주, 건설주, 트로이카, 유동성 장세에서는 그래서 증권주 흐름이 강하다. 그러면 지금 건설주 얘기하도 왜 자꾸 증권주 얘기하느냐? 강하니까. 근데 이 증권주가 강하면 과거에서 순환매가 건설주로 돌았습니다. 차트 모양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HDC 현대산업개발도 뭐 조만간 증권주 움직이듯이 따라 움직일 거니까 전고점 돌파할 거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현대건설 말씀드립니다. 현대건설 아직은 안 움직이고 있지만 수급이 좋아요. 수급이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기관들도 많이 샀죠. 투신도 많이 샀고 연기금도 좀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으면 트로이카 관련주 건설, 증권, 은행 이게 순환매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증권주가 지금 갔고 먼저는 은행주가 먼저 갔죠. 그리고 이제는 증권주가 갔으니까 뭐 조만간에 순환매가 건설주 쪽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LG전자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다 좋을 거예요. IT 섹터들은 다 좋을 건데 그래요. 일단 다 IT 섹터는 좋을 건데 이게 좋다라는 걸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다 그쪽으로만 몰리니까 잘 안 움직이죠. 그래서 증권주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있는 쪽들은 좀 늦게 움직여요. 발동이 좀 늦게 걸리고 다 포기하고 이거 뭐 실적도 좋은데 안 움직이네 버려야지 할 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증권주 같은 경우들은 아무도 안 쳐다볼 때 그래서 가는 거다. 그래서 증권주나 건설주나 아직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쳐다보는 종목은 아니니까 때가 덜 탔다라 그러죠. 그래서 현대건설 매수 가격은 제가 44,500원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시수가 안 흔들리네요. 그렇죠? 안 흔들리고. 근데 폭등도 없어요. 폭등도 없으니까 장중에 좀 밀리면 싸게 사는 전략으로 44,800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800원, 44,800원 정도로 내려오면은 공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건설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건설주보다 좀 증권주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증권주들이 다 튀는 바람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좀 꿍꿍 숨겨가지고 내일이나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강하게 움직이니까 왜 움직이는지는 얘기했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개인들이 안 사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오늘의 표역 종목은 건설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어제에 이어서 건설주 주목해보자는 의미로 현대건설 매수가 44,800원에 만나봤고요. 오늘은 표적 종목만큼이나 증권주 주목해보자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이죠.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알테오젠이고요.
알테오젠 예, 15만 4,900원 10%요. 15만 4,900원에 10%? 예, 예. 15만 원대요. 예, 예. 지금 가격이 이게 좀 그러니까- 바뀌었을 것 같은데? 증자하기 전에 샀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계좌를 열어보면 가격이 좀 바뀌어 있을걸요? 예, 바뀌어 있어요. 10만 네. 얼마로 돼 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흑자 전환이 됐다고 했는데 보니까 재무제표를 보니까요. 근데 1% 저기 1억인가 흑자 전환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계속 떨어지니까요. 일단 올해 흑자 전환되는 건 맞고요. 지금 알테오제 제가 한번 실책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어 있죠. 네네. 근데 작년에 이미 벌써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폭등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이상했어요. 예. 자, 이게요. 작년에 이게 얼마였냐면은 요게 6천 원대에서 15만 2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네네. 2,000% 올라갔거든요, 대략. 네. 20배.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제가 이런 종목을 이거 물론 제 뇌피셜 제 생각인데 작전하는 애들이 이거는 조만간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바닥에서 매집해서 뛰어 올릴 때 흑자 전환할 때 팔아먹자 라는 생각으로 매집을 하고 지금은 이제 다 올라왔으니까 흑자 전환했으니까 개인들한테 자 이거 흑자 전환해서 더 갈 거야 하고 물량을 다 팔아먹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는 먼저 미리 선반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적자일 때에서 이거를 알았던 애들이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알았던 애들이 사서 그때 당시 뭐 제약주들도 좋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많이 올라갔던 거고 지금은 많이 올라갔던 종목에 따른 후유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적이 여기서는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도 이게 또다시 급등하기는 어렵고 그냥 지금은 박스권 정도. 그래서 너무 비싸게 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바닥에서 2,000% 갔는데 비싸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증자한다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사긴. 근데 증자해도 했는데 아직 입고는 안 됐어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무상증자 이 고점에서 했네요, 그렇죠? 이것도 네네. 무상증자 권리락 떨어졌으니까 이때 파셨어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이거를 손절하기는 너무 억울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10만 원이 다시 회복할 때에서 다시 전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얘가 다시 올라오면 솔직히 이 다시 신고점인 15만 원대로 올라오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 다 돈을 벌어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10만 원에서 12만 원은 그래도 반등을 줄 수 있는 중간 반등. 그래서 382호 618 자율 반등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중심 정도의 반등 12만 원까지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와중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더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뭔가 좋은 호재가 있어갖고 위로 당겨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게 해서 N자형으로 크게 가서 얘가 20만 원, 25만 원 가는 경우인데 물론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이거는 이제 꿈의 얘기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10만 원에서 반등을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여기로 올라오고 나서 12만 원 정도까지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보여도 이렇게 떠 있을 때는 공략하지 마세요. 네네. 네, 떠 있을 때는 안 사시면은 이런 경우를 안 생겨요. 그러니까 네. 알테오젠 사실은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작년에서 공략했던 사람들은 이 종목은 정말로 꿈의 종목이고 정말 그 사람들한테는 행운의 종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바닥 2만 원, 4만 원대에서 15만 원까지 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입장마다 틀린 거예요. 고점에 잡은 사람들은 이 종목을 되게 안 좋게 얘기하겠지만 바닥에 산 사람들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인데 어쨌든 종목은 잘못한 게 없어요. 네. 사는 사람이 싸게 샀느냐 비싸게 샀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이 틀린 것뿐이지. 근데 이거는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눌림목 크게 조정을 쭉 눌림목이 아니고 큰 조정을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손절보다는 일단 10만 원까지의 반등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10만 원 그러니까 증자하고선 10만 2천 원인가 떨어졌거든요. 그때까지는 갈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단 10만 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보더라도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신규 매수할 거면 오늘 보면 증권주가 강하죠. 증권주를 네네. 해야 되는 건데 알테오전을 물리는 바람에 저는 그 네. 기회배영이 좀 아까워서 그게 제일 속상합니다. 네네.
증권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요거는 잘 네. 빠져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일진 다이아, 일진 다이아 예, 42,000원에 20%거든요. 42,000원에 20%.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게 붙어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수소차 관련 쪽인데 수소차 관련주,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매매에서 수익 내기 무지하게 어려워졌어요. 예, 이게 과거에 작년과 재작년만 하더라도요. 그냥 대충 눈 감고 사도 그냥 자고 일어나면 수익 나고 뭐 3% 5% 물려도 한 일주일만 갖고 있으면 알아서 폭등하고 막 수익 나주는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시즌이 있었는데 지금은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일부 종목은 움직이지만 대부분 종목들은 먹기 정말 어렵습니다. 안 움직여요, 잘. 예. 그렇죠? 그럴 네, 안 때에서는 움직여요. 네. 먹기 쉬운 쪽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상향적으로 돌리고 있거나 이제 돌파하고 있거나 이제 가고 있는 섹터를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먹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실이 크질 않으니까 예, 오늘이라도 건설주라든지 증권주 쪽을 예.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증권주들이 지금 갑자기 다 떠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뒤에 조정받으면 증권주 쪽을 공략을 해보세요, 차라리.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수익 내기가. 아, 그럼 그냥 손절해야 되겠네요. 뭐 지금 당장 증권주로 교체를 하려면 손절을 해야 되고 증권주 조정받고 살려 그러면은 뭐 조금 더 시장이 무너지는 건 없으니까 지수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조금은 더 움직이면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뭐 43,000원 이쪽으로 갖다 줄 수 있어요. 수익 날 때 팔아다가 그죠? 뭐 손실해서 팔 필요는 없고 그럼 나빠서 43,000원 은 매도보다는 예. 저쪽이 더 쉬우니까 아, 그래요. 그쵸. 그럼 43,000원은 갈까요?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증권주하고 건설주하고 두고 이렇게 보세요. 현대건설, 뭐 HDC, 현대산업개발, 뭐 삼성증권, 뭐 무슨 증권 뚝 둔 다음에 요거를 잘 보고 있다가 이거를 잘 팔고 교체하시는 게 일단은 좋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타이밍을 지금 타이밍이 틀리고 1시간 뒤에 타이밍이 틀리고 내일 타이밍이 틀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계속 지금 전화로 붙들고 지금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잘 눈으로 노려보고 있다가 주식 뭐 하루 이틀 하신 거 아닐 테니까 그렇죠? 그래도 뭐 네네네. 1년이나 뭐 몇 년 하셨을 거니까 네네.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종목 세트는 알려드렸으니까 증권주, 건설주 놓고 그다음에 일진다이어 놓고 일진다이어 어느 정도 팔고 교체하겠다라는 걸로 잘 타이밍을 잡고 교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애플론이고요. 35,000원에 30%요. 35,000원에 30%? 예, 근데 지금 장기적으로 좀 모아가려고 그러는데 괜찮은가요? 장기적으로 모아가시겠다. 일단 차트는 모아갈 수 있는 차트는 돼요. 근데 이거를 더 빠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모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이게 지금 보면 앞에 거래량들이 쭉쭉쭉 실렸다가 지금 거래가 말랐죠. 예, 예, 예.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누군가 이걸 매집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삼각수렴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가 움직이려면은 이게 지금 제약 섹터이기 때문에 제약주가 가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제약주들이 힘이 별로 없어요. 없죠. 그렇죠? 대장주도 이제 녹십자, 뭐 종근당, 뭐 유한양행, 셀트리온 형제들, 그 다음에 뭐 한미사이언스 이런 애들이 폭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꼼짝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힘만 모으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모아간다 그러면은 조금 시간을 오래 두고 좀 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 차라리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는 경기민감주 아니면은 지금 트로이카 관련주 지금 건설주, 증권주 이지막 움직이고 있는데 저게 더 수익은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한쪽에다 몰빵만 하지 마세요. 좀 분산을 해서 아셨죠? 그래서 모아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차트 모양도 괜찮고 뭐 얘가 정말 많이 빠지면 차트가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수렴형인데 저점이 깨지면 이 채널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하락 박스권으로.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2만 원에서 매집이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아마. 아, 예, 예.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면서 차트 정도는 이 정도는 볼 줄 아시죠? 그래서 저점이 맞습니다. 깨지면 하락 채널로 바뀌게 되는데 이건 지금 당장 내려오는 자리는 아니고
뭐 나중에 뭐 시장이 올라갔다가 다들 이제 한번 올라갔으니까 조정이 세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때 쭉 빠지면서 마무리가 돼서 바닥에서 움직이면 나중에서는 다시 매집이 끝나게 되면 다시 여기를 돌파를 시도를 하거나 45,000원까지 갖다 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매집 뭐 패턴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미래에셋증권 16,000원에 30%. 미래에셋증권 만 얼마요? 16,000원? 16,000원에. 예. 아유, 이건 뭐 저쪽에서 이거 고생 좀 오래 하셨네요, 그렇죠? 예, 제가 그 3만 원대 사가지고 아, 제가 계속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16,000원으로 다운시켜 놨거든요. 끈기가 굉장하시네요. 그러면은 거의 이거 한 7, 8년 이상 들고 계신 거죠? 예, 거의 그렇게 됐어요. 또 지금 비중은 30%인데 금액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일단 단가를 좀 더 낮추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까요? 지금 해도 되는데, 예. 장중에 밀리거나 아니면 좀 더 싸게 사는 게 더 좋겠죠, 이왕이면. 그러니까 1,400원에 사는 것보다는 1,200원, 1,200원보다 900원, 아니 9,000원, 뭐 이게 좋긴 좋은데, 이게 뭐 네. 내려와야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아직 시장이 폭등 상황은 아니니까, 분할 매수로 조금씩 사다가 정 안 들어오다 싶으면 그냥 바로 사면 되고, 네. 가격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밀리면 밀릴 때마다 또 싸게 사면 되고, 그렇게 해서 단가를 좀 더 낮추시면서 지금 증권주의 흐름들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움직이니까 16,000원까지 당장 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12,000원대는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정도는 뭐 나머지 다 갔으니까 뭐 해운주 가죠, 증권주 가죠. 증권주 아니고 해운주 가고 뭐 은행주도 가고 조선주도 가고 뭐 IT 섹터들은 이미 많이 갔고.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도 삼성증권을 보여드리면서 봐봐라 이 종목들 완전 날바닥에 붙어 있는 거다.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목표치가 크다.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얘기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안 그래도 증권주 같은 경우 삼성증권이나 뭐 미래에셋 증권도 마찬가지고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 제가 몇몇 증권주 아마 세 가지 작년에 3월달, 4월달에 다 한 번씩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받아 추천했는데 움직임이 뜸하고 그렇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이제는 증권주들도 좋을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리는 한 얼마쯤에 해야 될까요? 정리요? 예. 증권주는 망하지 않을 거죠, 그렇죠? 예. 수익 날 때까지 그냥 버티세요, 그냥. 예. 그래서 안 그래서 저도 계속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투자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제 망할 회사를, 그러니까 망할 위험이 있는 망할 회사를 아무도 건들진 않아요. 누가 미쳤다고 망할 회사라고 생각하고 들어갑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로 오랜 시간을 두고 망할 회사가 있고 안 망할 회사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크거나 뭐 그런 회사들은 잘 안 망해요. 네. 근데 7년, 8년 정도 이 과정에서 뭐 과거에 뭐 10년 전에서도 태양광 회사들 망한 회사 꽤 많습니다. 뭐 보물섬 같은 회사들은 뭐 15년 전 이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다 망해버렸고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런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회사가 뭐 여의도 가면은 회사가 크고 뭐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망하기 전에 뭐 M&A가 되면 됐고 근데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뭐 규모도 크고 그래서 망할 일은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빠졌으면 주가라는 건 과거에 보면 2004년도에서부터 보면은 한 번 움직일 때 이렇게 큰 시세를 한 번씩 주거든요. 네. 이게 언젠가는 나옵니다. 1600% 올라가는 게 어느 순간에 찾아올 수 있어요. 네. 뭐 길게 보면 10년 안에는 무조건 오고요. 짧게 보면 올해 내년 안에서 올 수도 있으니까 저 1600% 올라가는 그 폭이. 네. 주식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오래 하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으면 아니 여태까지 이렇게 버텼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네. 여기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냅두면 그동안에서는 증권주 갖고 있어서 얼마나 뭐 남들이 이제 막 이렇게 게시판에 보면은 무슨 증권주가 주식이냐 막 하면서 멸시도 받고 그랬을 텐데 아닙니다. 갖고 있으면 승리해요, 이쪽은. 나중에 이제 증권주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증권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지 않을까. 그래서 16,000원 이상 올라올 때까지 냅두시고요. 16,000원 오게 되면 팔지 말고 한번 끝까지 한번 갖고 가보세요. 금액도 크게 들어갔다 그러는데 여기서
집화재 살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 냅둘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아유,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아, 롯데케미칼을 예, 네. 41만 원에 사가지고 네. 비중을 조금 낮춰가지고 현재는 36만 원이거든요. 36만 원이요. 예, 그래갖고 13%를 갖고 13%를 갖고 있는데 예, 네. 지금 4년째 갖고 있거든요. 4년째. 예, 너무 안 가고 나는 이제 대형주라고 보고 이제 샀는데 네, 너무 안 가고 일단은 전문가님을 연결되니까 진짜 아유 가슴이 두근거리네. 자, 일단 대형주를 대하는 자세는 싸게 사야 돼요. 자, 일단 저는 롯데케미칼을 2014년도에 GS,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호남석유, 금호석유 중간에 뭐 하나가 이름 바뀌긴 했을 겁니다. 그쪽을 추천을 했었어요. 화학주들을, 정유화학주들을. 근데 2014년도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위치가 여기서 추천한 거예요. 이거는 동영상 자료도 가지고 있고요. 서울경제에서 방송했던 거라서 이때 당시 여기에서 이거를 대바닥이다, 이중바닥형이고 대바닥이 돼서 SK이노베이션도 롯데케미칼도 다 바닥에서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형주들 바닥 아니면 웬만하면 잘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샀었으면 되는데 지금 사신 자리가 처음에 40만 원짜리라고요? 40만 원대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식이 왜 어려우냐? 바닥에 안 사고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이미 벌써 호재들과 실적들과 좋을 것들을 다 반영을 하고 올라간 거를 샀으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비슷했어요. 그때 당시 SK이노베이션, 뭐 금호석유, SK이노베이션, 뭐 GS도 2014년도에서 다 이렇게 바닥을 치는 자리에서 여기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라서 여기 샀던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잘 바닥에서 알아 올라가니까. 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때 당시에서 샀어야 되는 건데 못 샀는 거는 뒤로 하고 지금 물려 있는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36만 원대도 싼 가격대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눌리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조금 고생을 하면서 힘겹게 올라가 주면서 갈 수 있는 자리는 나옵니다. 그래서 36만 원, 40만 원은 다시 갈 수는 있는데 단기간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얘가 지금 기관들이 매도하는 모양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도가 나오니까 좀 조정을 한 25만 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1년, 2년 정도 더 고생을 좀 더 하셨다가 올라오면 복구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야 돼요. 네. 뭐 바로 올라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전문가님 어느 점에서 조금 더 비중을 실릴 거예요? 비중을 실는 부분들은 일단은 한 차례 조정을 받아야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한 차례 일단은 아직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꺾일 생각을 아직 안 하거든요. 다시 반등 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한 번 더 출렁거려서 빠지면 한 25만 원 정도로 밀리면 그때서는 다시 전화를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25만 원 내려온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강력한 지지 라인에 지금 버티고 있어서 기관들이 뭐 여기서 팔다가 오늘서부터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관망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 시장 점검을 잠깐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건설주인 현대건설 만나봤었죠. 현재 소폭 올라가면서 44,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도 좀 점검을 해보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개장 직후보다 상승폭 키웠고요. 수급 살펴보면 양시장에서 외국인만 물량을 담아주고 있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기관도 소량 매수로 돌아서면서 함께 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량은 많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정수 위원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지금 증권주가 강세를 보여주는데 원래 증권주는 상승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휘날레를 치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 세력들이 그 패턴을 매번 바꿔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시장이 급락하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증권주를 급등을 시켰던 흐름들이 나온다고 보면은
사실은 이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증권주가 지금 움직이니까 얘네들이 한번 휘날려치면 이제 조만간 하락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마 우려 섞인 얘기들도 아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과거에 보면 상승장 마지막 끝자락에서 증권주들이 난리를 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순환매입니다. 순환매고요. 증권주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실적이 작년에 사상 최대치로 무지하게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 4월 달에 증권주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그다음에 뭐 NA투자증권, 뭐 교보증권 한 증권주 3-4개를 연달아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간간히 이제 움직일 때마다 제가 자랑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증권주가 오늘 지금 다시 움직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증권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봅니다. 제가 어제도 증권주 얘기했죠. 분명히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건설주가 나오든 증권주가 나오든 이쪽이 나올 거다. 경기민감주. 그다음에 소비주가 움직일 거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민감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원자재, 산업재, 소비재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경기민감주 쪽으로는 철강, 건설, 조선 뭐 이런 쪽들 그다음에 화학 이런 쪽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쪽이 움직였었고 근데 이쪽만 움직이는 거냐? 종목의 업종들 쭉 살펴보니까 증권주가 안 가 있는 거예요. 은행주도 가 있고 보험주도 최근에 움직였는데 자 증권주 얼마나 움직였나 봤더니 삼성증권 어제 모양이거든요. 딱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서 붙어있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도 마찬가지. 완전히 바닥에서 지금은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다른 업종들은 바닥에서 이만큼 많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 왜 소비주가 가느냐? 소비재 GKL 파라다이스 한번 봐보세요. 다 이렇게 생겼지. CJC 봐보세요. 다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은 시장이 올라가면 때가 되면 갈 때가 되면 갑니다. 과거에 미래에셋증권도 바닥에서 100%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어요? 근데 하루 만에 올라간 게 아니고 1년, 2년, 3년에 걸쳐서 올라갔어요. 대형주다 보니까 개별주들은 1000%를 1년 안에 움직이는데 개별주들이 아니고 대형주들은 긴 호흡을 가지고 1000% 올라가면 2년, 3년이 걸려요. 어쨌든 증권주들이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증권주들이 올라가고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이게 쉬지 않고 바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렇게 안 가요. 과거에 있었던 차트를 그대로 보세요. 올해에서는 올라갔다가 중간에 한번 내년에서는 또 조정을 세게 받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면 증권주도 올해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300~400%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년에서는 한 50%, 60% 박살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서 증권주 고점을 잡은 사람들은 이 증권주를 가지고 막 욕을 할 겁니다. 아, 증권주 이 거지 같은 종목 하면서 샀더니 마이너스 60% 나오고 한 6개월 동안 8개월 동안 맨날 빠지네. 이 지겨워. 하고 분명히 내년에 손절 나올 겁니다. 근데 그리고 또 올라가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또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고 그러면서 2, 3년을 걸쳐서 크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패턴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이 패턴들을 보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모양새를 잡고 있으니까 지금은 만만하죠. 만만하기 때문에 소비주들, 건설주들 다 요 모양들 만만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종목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오늘 증권주의 그 흐름은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활력소입니다. 왜냐하면 증권업종이 간다라는 얘기는 이제 얘네들이 오늘만 움직이고 말면은 뭐 잠깐의 이슈로 끝나겠지만 오늘 움직였다가 또 내일도 움직였다가 또 조정받고 또 움직였다 그러면 기사는 뻔합니다. 유동성 장세 내지는 지금 증권주들이 움직이니까 연말장이 지수가 3,500에서 4,000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증권주들이 움직이는 거다면서 분위기를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좋을 전망을 가지고 정말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로 움직이려면은 이게 시가총액이 6조짜리 종목이거든요. 다른 애들도 조단인데 이거 뭐 다음 카페장이나 뭐 네이버 카페장이 한번 사보자 하고 이게 올라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큰 계획을 가지고 메이저들이 돈을 수천억 혹은 몇 조를 때려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주들이 기습적으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분위기 쇄신에서도 좋고요. 증권주의 강세는 하루 이틀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건설주들도 괜찮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증권주만 가지 않아요. 순환매가 나올 건데 지수가 올라갈 거고 저걸로 인해서 종목들이 이제 슬슬 저런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상이 됐든 일봉상이 됐든 저런 식으로 바닥에 붙어있는 종목들은 지금 이제부터는 잘 봐야 돼요. 증권주가 한 2~3% 움직이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지금 증권주들이
SK증권 20% 가죠. 유한타증권 21% 가고 있죠. KTB투자증권 16% 가고 있죠. 유화증권 15% 가고 있죠. 상상해증권 15% 가고 있죠. 증권주도 지금 20% 가까이 폭등하고 있는 애들이 4-5개가 나옵니다. 그럼 증권주 왜 안 합니까? 이제 시작인데. 그렇죠? 그래서 증권주를 해주면서 만약에 건설주들을 갖고 있거나 그 외에 소비주들이라든지 바닥권에 갖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면 다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그래도 박스권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분위기 쇄신에서는 참 좋은데 그러니까 무슨 종목을 갖고 있느냐 그게 지금의 열쇠다. 뭐 얘기는 했죠. 건설주, 소비주, IT 부품주, 그다음에 증권주까지. 다 월봉상에서 다 바닥에 있는 것들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는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 시스터즈. 자, 매수 가격 149,000원에 비중은 10%. 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뭐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게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거 한번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3,800원이 저점이었고 올해 저점도 1,300원이었습니다. 1,300원에서 16만 원이면 1,000% 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000% 이상 간 것들은 쳐다보면은 꼭 이렇게 탈이 나요. 이렇게. 이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다시 이쪽으로 올라올 거냐? 그러면 개인들 돈을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려준다는 얘기인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서부터 주식을 사실 때에서는 바닥에 있는 것들 공략을 해야 되고 만약에 손실이 작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증권주나 건설주 쪽으로 돌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은데 이건 손실이 너무 크니까 14만 900원, 그러니까 14만 원에 치고 손실이 마이너스 29%니까 손실이 15% 안쪽으로 줄어들 때 손절하시고 증권주나 건설주 쪽으로 교체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M코리아 문자 종목입니다. 마찬가지 전기차, 2차 전지 이쪽 관련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먹기가. 왜냐면은 때가 많이 탔어요. 매매하기가 지금 빡빡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 새로운 섹터까지는 아니어도 그 뉴 DB?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이제 백도화지처럼 깨끗하게 되는 상태에서 올라갈 때 종목들이 깔끔하게 움직이는데 EM코리아뿐만 아니라 전기차 sek터들, 수소차 섹터들 얼마나 많은 얘기들과 얼마나 많은 뉴스들과 얼마나 많은 그 전망과 뭐 이런 저런 얘기로 해갖고 막 왔다 갔다 이미 벌써 살 사람들은 다 사고 팔 사람들 다 팔고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뭐 이슈들도 뭐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깔끔하게 지금 튀지를 못합니다. 호재 뉴스가 나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는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6,000원 정도로 반등 나오게 되면 깔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로 저는 차라리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증권주나 건설주 쪽이 좋아요. 근데 나중에 7월달, 8월달쯤 되면 소비주가 깔끔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6,000원 쪽으로 반등 주게 되면 6월달, 7월달쯤에서는 소비주 쪽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보유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한화솔루션이라는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매수 가격은 50,086원에 비중은 30%. 많이 떠 있죠? 자,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 섹터에서 제약주는 박살이 난 게 있습니다. 바로 SK 케미칼이죠. 제가 SK 케미칼 고점에 떠서 상담해 드릴 때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팔아야 된다. 반등 줄 때도 팔아야 되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약간 수익일 때 지금 팔아라. 이거 결국은 이렇게 쭉 빠질 거다. 이거 2월 달에 상담해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때 2월 달 상담에 제 얘기를 듣고 팔았으면은 지금 수익으로 빠져나왔거나 아니면 손실이 작았거나 잘 빠져나왔을 텐데 말 안 듣고 그냥 갖고 있었다면 마이너스 이게 37입니까? 마이너스 27입니까? 38이네. 마이너스 38% 빠졌어요. 대형주가. 왜 그래요? 많이 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솔루션도 많이 떠 있죠. 지금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쪽 종목들의 섹터들은 강한 건 맞는데 아직까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결국은 조정받으면 4만 원 깨지면 똑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빠질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는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올라올 때 수익에서 좀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든가 증권주나 건설주 섹터로 교체하세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항상 그런 불안함. 다시 밀릴 수 있을 조정이 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도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조정을 마이너스 30% 받은 건데 좀 더 받으면 SK케미칼도 올라갈걸요.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되지 버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버틸 거면 차라리 지금 이추에서 증권주라든지 건설주로 버티는 게 바닥이니까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이정수 의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